오늘 시간에는 지지에 배속된 인체의 각 부분과 인체 발병을 소개하는 날로 정해봅니다. 자, 지지는 자로 시작하는데 자는 비뇨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인체의 그 부위로는 심장, 요도, 자궁, 귀, 요통, 음부, 정자, 생식기, 월경, 갑상선, 고환이 이에 속합니다. 축은 위장에 속합니다. 장기로는 비장, 복부, 수족, 횡격막, 맹장, 췌장, 이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인은 심장에 속하는데 인체의 부위로는 머리, 담낭, 눈, 근육, 동맥, 무릎, 팔이 인체의 부분에 속합니다. 묘는 간을 말합니다. 간장에 속하고 이마, 눈, 모세혈관, 근육, 말초신경, 수족, 손가락, 발가락, 정강이가 이에 속합니다. 진은 망각증을 일으키는 망각증에 속합니다. 위장, 피부, 등, 허리, 가슴, 코, 맹장, 겨드랑이가 진에 속하고 사는 치통에 속한다. 그러면서 인체 부위는 소장, 얼굴, 치아, 복부, 인후, 편도선, 삼초, 심포, 혓바닥이 이에 속합니다. 오는 정신병을 일으키고 정신병이 이에 속하며 심장, 눈, 혀, 신경통, 정신, 심포, 시력, 열이 이에 속하고 미는 혈호병에 속하고 위장, 배, 입, 입술, 잇몸, 척추, 복부, 수족이 미에 속하고 신은 대장염을 일으키는 대장염에 속한다. 폐, 대장, 근골, 경락, 음성, 피부병, 피부, 골수염, 신경통, 정맥이 신에 속합니다. 유는 폐결핵을 일으키는데 폐, 코, 음성, 혈관, 피부, 모발, 입, 월경, 뼈, 골, 신경 또는 타박까지 이에 속합니다. 술은 공포증을 일으키는데 인체의 부위로는 위장, 명문, 갈비, 두뇌, 대퇴부, 가슴, 대변, 항문, 위신경이 이에 속하고 해는 고환, 생식기, 월경, 혈맥, 대소변, 자궁, 종아리, 작은 근종, 머리 흑점들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지의 인물
지지의 인물은 자아는 샘솟는 물입니다. 임산부나 아이들, 국소, 매춘부, 어부, 야경인, 맹인, 승려, 의사, 철학자, 저술인, 양상군자가 자에 속합니다. 축은 동토이며 군인, 은행원, 세무관리사, 격리사원, 복권, 소년, 중개인, 유아, 기사, 여관업자가 축에 속합니다. 목은 나무의 근본 뿌리를 말하며 건망증 환자, 무서운 사람, 장사꾼, 학자, 법인, 판사, 발명가, 언론인, 문화인, 교육자가 인에 속합니다. 묘는 초목을 뜻하며 신경질 환자, 노동자, 건축업자, 목공인, 유아, 마부, 지휘자, 당구, 야바이꾼, 골프인 등이 묘에 속합니다. 지인은 양질의 습토입니다. 범법자, 불청객, 미용사, 목공, 배달부, 택배업, 목재상, 중개인, 항공사, 관제업자, 법관, 검사들이 이에 속합니다. 사는 지열입니다. 그래서 장녀, 부녀자, 화부, 용접공, 보일러, 미용사, 전기, 전자 기술자, 또 전기 취급자, 방송인, 방송 기술자들이 사에 속합니다. 오화는 화산입니다. 문화인, 도시인, 마부, 교육자, 염직공, 화가, 서예인, 색을 밝히는 호색가, 발명가, 방화자들이 이에 속하고, 미는 조토, 즉 마른 흙이란 뜻이죠. 요리사, 주생인, 석공, 재봉사, 부관, 토목기사, 농부, 도자기 상인, 자벽부, 자파, 빈곤자가 이 미에 속하고, 신은 광석, 즉 원석 돌멩입니다. 군인, 운전기사, 항공인, 통신사, 기능인, 철도인, 행인, 노파, 부사장, 부관, 보조인이 신에 속합니다. 그리고 유는 가공된 금속입니다. 소녀, 가수, 접대부, 요리사, 식모, 비처녀, 군인, 은행사, 마취사, 침술사, 디자인이 유에 속합니다. 술은 사토, 즉 모래흙입니다. 즉 건물을 짓는다든가 제방을 쌓는다 할 때 사용된 흙이며, 비밀이 많은 사람, 또 기사, 사기꾼, 공예인, 수의, 경찰관, 두목, 교도관, 변호사, 예술인, 자본가, 지주가 술토에 속합니다. 해수는 바닷물을 뜻하며 투기업자, 술주정꾼, 주목구식 장사꾼, 부친, 임산부, 어부, 선장, 산부인과 의사, 공예인, 예술인들이 해에 속합니다. 지지에 그 각각에 배속되어 있는 우리 몸의 장기나 또 직업으로 분류한 것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 암수 운세법을 설명함에 이제 많은 그 임상을 거치면서 내가 정리를 했으니까 이거 참고를 하시고, 이거 크게 여기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으니까 오늘 이 강의를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딱딱한 얘기만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제 또 제가 지난 날들의 어떤 얘기들을 하나 또 거들어 드리자면은, 날씨가 이제 서늘할 때도 사람들이 또 쉬러 오고, 날씨가 또 선선해져 또 사람들이 쉬러 오고, 더워도 오고,
추워도 오고 이 결집이 살이라는 것이 항상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많은데 그 한날은 그때가 이제 가을이었죠. 가을인데 이제 그 애는 단풍이 이쁘지 않았어요. 단풍이 이쁘려면은 참 날씨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떨어져서 말하던 낙엽들을 완전히 그 살아있는 낙엽들 그 잎들을 아주 한 번에 숨을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단풍들이 색깔이 그렇게 썩 좋게 이쁘게 옷을 입지 않았었어요. 그러니 실제 그 이름이 그 백수였던 친구가 그날 이제 참 바닷가에서 이제 참 낙엽을 좀 쓸고 있는데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래서 백수는 원래 가끔 이제 참 들려서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참 세상사 아니면 또 이제 종교에 대한 좀 불도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또 도에 대한 얘기라든가 친구가 좀 다방면으로 많이 좀 공부를 해서 항상 나한테 와서 좀 서로 얘기를 하고 가는 그런 처지인데 그 친구의 그 간지를 한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기해년 을해월 을사일날 태어났어요. 원래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한의업을 그 가업으로 일을 잇는 집에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친구도 참 한의 의원으로서 참 생업을 열심히 일하고 살지만 항상 보면 이제 이름이 백수라서 그런지 100가지의 손으로 뭔가 하고 싶은 아주 없어서 빈 공수의 백수가 아니라 이 친구는 뭔가가 욕심이 많아서 손이 100개가 있는 것처럼 참 아주 참 열심히 여기저기 참 아니면 이 구석 저 구석 아니면 참 쫓아다니면서 옛 도인들의 신선들의 얘기라든가 참 뭐랄까 좀 사람들이 좀 모르는 어떤 부분들을 많이 알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은 친구예요. 봤더니 전부 다 암놈 아니에요? 암놈이 전부 다 이게 귀에 돼지도 암놈이고 이것도 암놈이고 나이가 10살이네 10살 10살이란 말은 먹고 살기 지장 없이 나이가 주위에서 도와준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을목이 위에 2개가 떠 있는 것은 풀을 관리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의원이 또 그렇게 풀을 관리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가끔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이 이제 아직도 제가 이제 말하는 암수 육자원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조금은 알아듣는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또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고 얘기를 참 누누이 많이 해줬는데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날은 백수하고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한 얘기가 어느 한쪽에 사람이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그 정당한 해야 될 일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느 스님이 있었던 얘기를 내가 이제 해줬죠.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참 절에서 많은 스님들이 이제 참선하고 공부하는 이런 걸 쭉 보면서 스님이 딱 보니까 한 사람이 한 스님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툭 묻죠. 그 스님한테. 아니, 우리 스님은 뭐 이렇게
무엇이 되고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참선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십니까? 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제자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벽돌 하나를 집어가지고 그 선방 아래 그 돌에다가 문지르는 거죠. 이렇게 벽돌을 갖다 이 돌에 대고 가는 거지, 이렇게 묵고. 하니까 그 제자 스님이 공부하려고 보니까 그 스님이, 큰 스님이 말하자면 거기다 벽돌을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그 제자가 물어봅니다. 아, 스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보면 모르고 나 이걸로 거울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자가 그러죠. 아, 스님, 벽돌을 아무리 간다고 해도 그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한 소리 하지요. 그래, 앉아서 참선만 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겠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자가 그 참 스승이죠. 그 스님의 그 말의 뜻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딱 꿇으면서 스님, 그러면 이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스승은 또 한 말씀 하시죠. 마차가 나가지 않을 경우에 마차가 나가지 않는다고 수레바퀴를 때려야 되느냐, 소를 때려야 되겠느냐. 자, 여러분, 소가 끄는 마차가 안 굴러간다고 마차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소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좀 엉거주춤하게 제자가 없으니까 머물 것이 없는 법에 대해서 뭘 취하려거나 버리려거나 하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대가 열심히 앉아서 참선한다고 앉아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겠느냐? 그 안진뱅이 부처가 된다면 그것은 부처도 죽이는 일이고 앉아있는 일에만 열심히 참선한다는 이유로 앉아만 있다면 그 어떻게 이치에 통달하겠느냐? 모든 것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고 내가 말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같으니 인연의 때가 무르익으면 자네도 머지않아서 도의 맛을 볼 수가 있을 것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 제자가 또 묻지요. 도가 빛이나 형상이 아닌데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 도를 본다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봐야 볼 수가 있는 것이네 하고 말합니다. 이 마음의 눈, 이게 참 이게 말하자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부처를 본다 그러면 자성 부처, 스스로의 자성의 부처를 본다고 하는데 호련히 자성 부처를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앉아서 뭐 참선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자리가 어디느냐 편안하게 앉아서 보는 것이지 누워있다고 해서 참선이 안 되는 것이 아니죠. 또 서있다고 해서 참선이 안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행주, 자와, 어묵, 동정이 다 참선인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이 제자는 열심히 앉아서만 하려고 하니까 이 스승이 그렇게 깨우침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도가 도를 이루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도는 내가 이루었다, 건졌다, 뭐 알았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무너지는 겁니까? 모르니까 만일에 도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흩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그건 도가 아닐세 하면서 그 스님이 개성을 한마디 해주시죠. 마음의 밭에 여러 씨앗이 있으니 비가 내리면 모두 싹이 트리라. 삼매의 꽃은 형상이 없으니
어찌 허물어지고 또 이루어짐이 있겠나 라고 개성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제자는 이 제자가 선가에서 이름을 꽤나 달렸던 마저 도일 스님이신데 이분도 이제 그 제자도 이제 참 도를 득하게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라도 암수운세법은 그냥 암놈 순놈만 알아도 암놈 순놈이 그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것만 알아도 또 그리고 그 변하는 계절에 나이가 바꿔지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알고 싶어서 궁금해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의심이나 의욕을 갖게 되는 것들까지도 다 품어서 편안하고 항상 좋은 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확언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풀어드리고 또 암수 육자법에 대한 그 기본의 골격 그 기본이 없으면 그 어디 나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무기처럼 그냥 모두가 다 알아서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인이 다 알아서 암수, 육자, 운세법이 이런 거구나.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구나. 마음의 꽃, 마음의 눈으로 이것을 공부하려는 자세, 또 이것을 얻어가려는 자세가 있다면 누구라도 도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치고 또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